이란은 오늘 처음으로 영국을 공격했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경제전쟁 단계에서 발표한 미국의 제재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주에만 두 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란 정권과 연관된 해커들이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영국의 발전소 가동을 무려 4일 동안 중단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란인들은 미국 내 최소 12곳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석유 제품 저장 탱크 주변에 특수 방어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무인기의 공격으로부터 이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서는 평화를 위한 준비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긴장 고조를 위한 준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 내부에서도 분명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친군사파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전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란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리가 긴급히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란은 어떻게든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승리하는 조건으로 전쟁에서 빠져나오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테헤란이 전투를 멈출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의장 마흐센 리자이 강경파인 그는 이란의 주변국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미국의 새로운 캠페인에 동참한다면 말이죠. 이란 경제를 약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또한 그는 미국이 수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핵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리자이에 따르면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석유 수송 경로를 타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웃 국가들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전쟁에 동참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석유 수송 경로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러한 국가들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이며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의 석유 공급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정도 포함됩니다. 특히 이미 전쟁 이전의 약 절반 수준까지 물량이 회복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밤마다 미국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오만 해안을 따라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듭니다. 리자이는 이 해협 반대편에 위치한 오만과 이 수로 관리 문제에 대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국제 해상로로 간주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테헤란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리자이는 이란 외교에도 변화를 주고 다음 전쟁에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그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미국의 추가 군사 인력을 이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고 미국이 핵 불안정을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제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란이 했던 것처럼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암시는 우리가 IAEA 국제원자력기구 검사관들을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점검하고 우리가 핵폭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번에는 다른 나라들이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다면 굳이 어떤 검사관들을 들여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번 달에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리자이를 국가안보 최고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은 테헤란의 정치적, 군사적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집트와 이란의 외교관들은 테헤란과 워싱턴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이집트 외무장관 바드르 압데라티에게 협상 과정에서의 현재 사건에 대한 이란의 시각과 관련된 도전 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락치는 그들이 협상에 복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락치는 파키스탄 육군 총사령관 아심 무니르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사실상 그에게 트럼프에게 연락해서 협상에 복귀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은 8월 24일 월요일에 새로운 제재 조치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역사상 처음으로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것이 될 것이며 이란 경제를 확실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란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제재 속에서 살아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저항 없이도 버텨왔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미국이 경제적 압박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인접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무역 관계는 지리적 인접성 덕분에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되어 왔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정책과 그 이행 수준에 따라 각국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단지 일반적인 공개 위협에 불과하며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지 외국은행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란인들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이나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제3국들, 이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을 겨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석가들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한 정유 공장에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이란산 원유를 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곳의 중국은행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은 바로 이 원유에 대한 결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난치지 말고 정말로 이란과의 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두 위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 내부에서도 통일된 입장은 없습니다. 이란 대통령 마수드 피지시키안은 공개적으로 이란이 영원히 전쟁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협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테헤란에서 두 차례 연설을 하면서 피지시키안은 양해각서를 옹호했습니다. 이란이 6월에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마즈데베 하메나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만약 그가 정말 살아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면 그런 건 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 생각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지시키안은 일요일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언젠가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나라를 구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메모랜덤이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모랜덤을 실행하면 우리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품위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갈등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이는 때때로 국가 지도부 내에 더 급진적인 인사들과의 의견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피지슈키안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국민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모두 한 땅, 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신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 실제 분열을 나타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피지시키안과 같은 입장을 아야톨라 사이드 하산 하메이니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창시자인 루할라 하메이니의 손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때로는 현명한 타협이 수백 번의 전쟁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자들은 미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지도부 내에서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는 경제 위기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란이 우위에 선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안보기군의 강경파들은 여전히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급진 세력이 이제 새로운 공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란 정권과 연관된 해커들이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영국의 발전소 운영을 나흘 동안 중단시켰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사이버 범죄자들이 영국에서 이런 시설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이런 종류의 공격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공격으로 보입니다. 영국 당국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어떤 발전소가 중단되었는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4일 동안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복구 작업을 시도하는 동안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비교적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 영국 전체의 에너지 공급이나 전력 생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이란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발전소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7월에 미국 12개 주의 수도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커들이 수십 개의 정수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침수와 수도망의 압력 저하가 발생했고, 현지 당국은 주민들에게 물을 마시기 전에 반드시 끓여 마시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초의 해킹은 7월 26일 미네소타에서 발생했으며, 미시간, 조지아, 사우스다코타, 뉴저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공격이 테헤란에서 시작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적으로 압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아마도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이버 공격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